정시가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줌 강사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내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본 나도 줌 강사 강의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 캡처와 배포, 전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사항 좀 안내드렸으니까 부탁드리고요. 늦게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강의는 녹화해서 제 채널에 업로드 후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닭꿈스쿨 강사님들을 위한 나도 줌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님들 얼굴 한번 다 열어서 확인 한번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봅시다. 네. 와우. 네. 자, 같이 한번 손 한번 흔들고 시작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화면도 만약에 꺼주셔도 되고요. 정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진행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닭꿈스쿨 강사님들을 위한 특별 강연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창업, 컨텐츠 생산자, 그리고 자기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막 서로 지금 인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 하느님의 첫 번째 강연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7월에 이렇게 6분들이 강연을 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미 베테랑 강사님들도 계시고 아마 처음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수업 들으면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하실 때요. 방금 저처럼 전체 화면 오픈해서 얼굴 한번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 도장, 눈 도장 찍는다고 하잖아요. 참여 의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 시작하실 때 화면 열어서 다 함께 인사 한번 손 들고 꼭 한번 내주시고요. 그 다음 안내사항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타임테이블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몇 시에 시작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지, 있다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대략 몇 분인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끝나는 시간은 절대로 오버하지 말고 한 5분 정도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괜찮은데요. 너무 많이 오버하시면 그 참여하는 분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 목표도 정각 11시 이전에는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 안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 안내와 더불어서 컨텐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처럼 정확하게 오늘은 2가지 이야기를 한다. 라든지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의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의가 1시간 정도인데 실제로 수업을 듣다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마치 지도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찾아가야 될 마지막 목표점에는 2가지, 강사의 역할과 두 번째, 줌 강의 스킬이 있는데 지금 하는 건 강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이제 기존에 아마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줌 강연은 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강의가 처음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하는 강의, 얼굴 보고 하는 강의와 그 다음에 줌으로 하는 강의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다른지 그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추후에 대면 강의가 이루어져도 강의가 참 좋아질 수도 있고 혹시나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돼서 줌 강연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은요, 이거 제 스케줄인데요. 이게 작년 제 스케줄이거든요. 뭐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강연을 하는 날이고요. 뭐 보라색은 이제 회의, 미팅 정도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라디오를 좀 배워서 라디오 녹음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화면 보듯이 작년 3월 달은 제가 스케줄이 나름 좀 빡빡했습니다. 네, 뿌듯했죠. 그런데 이게 올해 겁니다. 2020년도 올 3월 거는 제가 적지 않은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강연이 다 스탑이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도 스탑이 됐고 그다음에 뭐 방과후 선생님, 기타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모든 분들의 강연이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하루는 이렇게 마을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좀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이제 앞에 있던 분이 전화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축하한다. 맨날 시골 간다고 말하더니 너 정말 시골 갔구나. 정말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뒤에 들으면서도 뿌듯했어요. 아, 어떤 사람이 꿈을 이뤘구나. 막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 꿈은 이뤘는데 시골에서 도대체 뭐 해 먹고 사니? 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내렸죠. 네. 근데 그 질문이 친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던진 질문 같았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음이 들어오면 하단에 참가자를 눌러서 보시면요. 마이크가 열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쭉 한번 보시다가 그분을 마이크 음소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네, 음소거 해드렸고요. 다시요. 뭐 해 먹고 사니? 라는 말이 마치 제게 던진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듯이 제 스케줄이 작년과 올해는 너무 달랐어요. 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나도 강사 일기를 모집합니다라고 공개글을 올렸습니다. 내 이름 걸고 강의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슬로건을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은 남의 강의 들으셨잖아요. 이제 프로 수강러에서 프로 강사로 거듭나 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시작하는 날은 4월 5일이었고요. 그 죽은 지구 위에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를 원래 하려고는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제가 한 두어 번 이 강사님들하고 두어 번 정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직업이 원래 직업은요. 서울시 교육청 부모교육 강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부모교육 강사인데 부모교육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어머님들도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주무관님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모든 강의를 줌으로 돌린다. 그러면 저희 강사님들이 총 40명입니다. 40명 중에 줌 강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 딱 몇 번 했다고요? 요 강의 연락 오기 전까지 2번 했습니다. 딱 2번. 그것도 버벅거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 할 수 있어요라고 주무관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제 지난 스케줄이거든요. 줌으로 강연한 거. 총 이제 25번.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후에는 지금 이제 오후 이제 올 하반기까지 9월달 강연까지 줌으로 다 잡히게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먹고 살 길은 어떻다?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연하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여기 계신 강사님보다 줌을 조금 더 일찍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줌을 어떻게 운영하면 조금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약간 더 안다는 것뿐이죠. 그것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미경 강사님의 라이브 방송을 봤더니요. 리부트라고 하는 책을 새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멀리 계시지만 목소리를 한꺼번에 같이 낸다 생각하면서 요 멘트 3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합시다. 시작.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재미있게 세상과 거래하며 산다.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재미있게 세상과 거래하며 산다. 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막 메모하고 블로그에다 적고 요즘 강연할 때마다 이 슬라이드 요 페이지를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일로 그걸로 평생 세상과 거래하면서 사는 게 이게 제 꿈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강연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상과 거래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뭘 잘해야 하는지 내가 어느 분야에 탁월한지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이해 2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요. 한 4년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저희 동네에서 휴지통 하나를 발견하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직접 찍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휴지통에 뭐라고 적혀 있죠? 스마트 휴지통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아니 휴지통이 얼마나 스마트하면 휴지통 앞에다가 스마트라고 적혀 있지라고 했더니 찾아봤더니 이게 신촌에는요 한 80여 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참 그때 스마트 휴지통 열풍이 불었을 때 이 위에 센서가 달려 있대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적재량을 계속 체크하다가 휴지통이 가득 차게 되면 근처에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소식을. 그러면 그 미화원이 와서 이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수거해 가는 게 이 휴지통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수업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말고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할 때 이 휴지통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얘들아, 휴지통도 되게 똘똘하다. 자기가 휴지가 꽉 찼는지 아니면 안 찼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강사님들은 내 컨텐츠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계속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그게 바로 스마트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파트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제 스케줄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 이야기 했잖아요. 즉, 제 강의 시작은 스토리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수업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그 비법도 뭐냐면 모든 강의의 시작은 무엇이다? 네, 스토리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강사님들은요, 노트 한 권 혹은 이제 뭐 작은 뭐 수첩 하나 마련하셔가지고요, 스토리를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스토리가 내 이야기면 더 정감 있고 그리고 또 수강생들한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조금 발굴하셔서 꼭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강의의 시작은 무엇으로 한다? 네, 스토리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이야기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건 뭔가요? 지금까지 했던 건 뭐 다른 얘기인가요? 왜 첫 번째죠? 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초반에 제가 컨텐츠 오늘 딱 두 가지 얘기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무엇? 언컨택트 시대의 강사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줌 강의를 빛내는 스킬. 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언컨택트 시대의 강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컨택트 시대 강사 역할 첫 번째는 퍼실리테이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혹시 퍼실리테이터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만약에 오현주라는 사람이 제가 올해 경력으로 강의만 24년 차입니다. 한 10년 동안은 어떤 회사에서 사내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는 아기 키우면서 재능 기부 강의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청 강의를 한 지 한 7년 됐는데요. 중간에 제가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면접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공부를 하고 퍼실리테이터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죠? 네, 가운데에 있는 게 접니다. 둥그런 원탁에 둘러 앉아요.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나 두 가지 정도. 그걸 한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데요. 저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촉진자예요. 즉 옆에 계신 참여자분들이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화면에서처럼 토론의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으로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경청합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잘 듣고 자신의 발언 순서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지킵니다. 네, 시민 참여단으로 생각 나누기, 그리고 듣기, 그리고 질문하기 등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 다음 휴대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맨 마지막 원활한 진행을 위해 퍼실리테이터의 안내를 잘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토론 규칙을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네, 그라운드 룰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룰.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잘 진행될 때 필요한 규칙인데요. 마찬가지로 줌 강연할 때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집중력이 좀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줌 강연할 때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되는 거 어떤 분들은요. 화면을 계속 켜놓고 있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을 우리가 조금 잘 알면 그라운드 룰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해서 룰을 말하고 나면은요, 제가 하는 역할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잘 한 후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아, 다른 조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구나.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구나 라고 하고요.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 퍼실리테이터를 갖고 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만약에 강의만 했다고 한다면 강사들은 사실요, 퍼부어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강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를 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강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이 원탁 회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입을 다물어야만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가 강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들은요, 딱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시잖아요. 막 퍼부어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퍼부어 주실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주인공이다? 네. 바로 수강생, 참여자분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분들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주인공이란 걸 인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역할, 커뮤니케이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자, 그럼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줌 기능 중에 주석 기능이 있습니다. 주석 기능.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시면 돼요. 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노트북이신가요? 노트북은 위에 플로팅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거기 화면을 한번 터치해 보시면 파란색 연필,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주석 기능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네, 주석 기능 한번 활용해 볼게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주석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지금 참여자가 총 저 포함해서 26분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뭐다? 주석 기능입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껏 해보세요. 한 제가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 주석 기능.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 막 신나서 막 참여하세요. 이때는 딴짓 안 하시잖아요. 마음껏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만.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제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웁니다. 지운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뭘 하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사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딱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꿈스쿨의 강사가 됐는데 그 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10번 이상한 나는 베테랑 강사다 라고 하시면 예스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나 별표해 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진짜 강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럭키하게 나의 컨텐츠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처음 강의를 하겠다. 그럼 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나 별표나 하시는 거예요. 자, 25분이니까 이 별표가 나오겠죠? 준비 시작. 제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전에 10번 이상 하신 분들은 왼편, 10번 안 된다고 한 오른편.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른쪽에다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지금 왼편에 별표 2분에 지금 하트 1분. 네, 그렇죠. 아, 그러면 한 25분 중에 오프라인 강연을 10회 이상 하신 분은 한 2~3분 정도고 나머지 참여자분들은 10번 이상은 되지 않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무슨 기능이라고요? 네, 줌. 그래서 저는요, 줌 강연할 때 꼭 초반에 이렇게 주석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주석은 확인됐고 주석을 조금 지워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네, 주석을 좀 지우고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줌 강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벌써 시작하셨네요. 네, 나는 줌 강연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그럼 예스. 아니야,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노에다가 막 표시를 한번 해줘 보세요. 하트, 하트. 예. 강연을 10번 안 했지만 줌 강연을 몇 번 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이제 거의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격 나옵니다. 하트 뿅뿅뿅뿅.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하신 분 중에 절반은 줌 강연 경험이 있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강연이 없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사님들 역시 개구쟁이시네요. 자, 그럼 역시 확인을 한번 해서 여러분의 줌을 모두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첫 번째 했던 건 줌 기능의 무슨 기능이다?
네, 무슨 기능이다? 네, 주석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 기능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도 아니구나. 지난주에 강연을 듣다가요. 어떤 분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채팅을 남겼어요. 뭐냐면 강사님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걸 기록을 남기고 싶으니까 채팅에다가 막 기록을 남겼더니 어떤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수업에 방해된다고 그만 채팅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들 예민해지신 건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채팅을 할 때는요. 함께 채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 기능을 이제 쓰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게끔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약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 시간은 채팅 시간이니까 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 어떻게 하냐면 처음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채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요 슬라이드 중에 해당되는 것,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 페이지는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께 드릴 테니까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은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점 땡땡 더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그 위에 채팅하기를 눌러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주석씨는 재밌죠? 감사합니다. 최세영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채팅으로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도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채팅. 바로 떠요? 좋습니다. 자, 됐어요. 나 이제 흥분을 가라앉고 강사님들 잠깐만요. 흥분을 가라앉고 지금 이제 화면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도 잠깐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강사님들한테 요 슬라이드를 다 드리면 어떤 분 한 분이 쓰셨을 때 다른 분들이 좀 식상하겠죠. 그 운명이죠. 자,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냐면요. 부모 교육 강사 교육할 때 쓰는 건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보면 숫자들의 향연이죠. 이 숫자들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서대로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10초를 드릴 겁니다. 몇 초? 10초를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숫자들을 찾아주시는데 제가 그만하는 순간 채팅창에다가 내가 찾은 숫자가 10이면 10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정확하게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강사님들 시작! 숫자를 순서대로 찾아주세요. 자, 그만 10초가 지났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채팅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화면에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를 순서대로 찾아야 돼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채팅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8개나 그 사이에 올라왔네요. 와, 12, 28 순서대로 찾으신 거 맞죠? 조진성 강사님 하나 찾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오미혁 강사님은 네. 10개 좋습니다. 권세나 강사님 왜 손 드셨죠? 손 내리셔도 돼요. 네, 손 내리시고 채팅창에 질문 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마법 준비 시작. 짜라란. 뭔가요? 줄 그었죠. 세로 2줄, 가로 2줄, 줄 4개만 제가 첨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가만히 첫 번째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 칸을 보면 숫자 1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칸을 보면 숫자 2가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칸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맞습니다. 숫자 3이 보입니다. 숫자 3이 보이죠? 숫자 3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힌트를 다 드렸어요. 제가 다시 10초를 드릴 겁니다. 이제는 순서대로 숫자를 찾는데 얼마나 빠르게 많은 숫자를 찾는지 제가 10초 그만하면 다시 채팅창에다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준비하시고 10초 드립니다. 시작! 그만.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빠듯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찾으신 숫자를 한번 볼까요? 어메이징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와, 셀프 격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와, 30까지 넘어간 분 계신데요. 지난번에 45까지 찾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 화면 슬라이드에 제일 높은 숫자가, 큰 숫자가 45거든요. 대단하죠? 와, 신기하다. 분명히 앞에 있는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는 차이점이 없는데
딱 하나 있죠. 줄만 그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그러셨어요? 맞아요. 똘똘하신 분은 그렇게 해요. 제가 막 설명할 때 숫자 찾죠. 그거 다 눈 감아드리고요. 눈 감아드립니다. 그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이드라인.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 강의할 때 이 슬라이드를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1시간 전에는 도대체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야 좋은 엄마가 될까 고민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요, 오늘 수업 딱 1시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멋지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 되게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오프닝 시간에 나는 주석을 활용할 건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무엇을 활용한다? 네. 아니면 이렇게 채팅창을 활용할 건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몇 가지를 조금 여러분이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수강생들도 흥분하십니다. 재미지거든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줌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이런 기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건 첫 번째 강사의 역할 무엇이었다? 퍼실리테이터, 무엇하는 거? 촉진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리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강사의 역할은 코치입니다. 코치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원탁 회의를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터는 뭘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강사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코치. 코치님은 뭘 하셔야 된다? 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될까요? 자, 화면 바뀌었죠, 여러분? 저는 직업 중에 또 하나가 부모교육 강사 말고 이렇게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상대로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하기 수업을 합니다. 올해로 이제 4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명지 중학교 아이들이고요. 제가 참고로 명지 여중, 명지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꼬맹이들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선배님 이렇게 불러요. 몰래. 교무주임 선생님 몰래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8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하기.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이죠.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잠깐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목이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하기 수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수업은 뭐죠, 여러분? 네, 맞아요. 진로예요, 진로.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진로가 뭘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말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첫날이니까 어색하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진로가 뭔지. 그래서 코치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핵심인데 그냥 질문을 막 던지면 안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 다음에 진로를 이제 답을 이제 기다리시는데 제가 한번 화면 바뀌었나요? 네. 요거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사전적 정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 이거는 네이버에서 선생님이 찾은 거예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진로란 미래, 앞날, 커리어, 장래 이게 비슷한 말이고 선생님은 항상 단어를 찾을 때 반대말도 찾거든요. 퇴로, 과거 이게 반대말이래요. 이거는 사전적 정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를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줄래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생각을 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우리 강사님들께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채팅창 이용하겠습니다. 강사님들 채팅창 이용할게요. 준비하시고 채팅창에 내가 생각하기에 진로란 무엇이다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강사님 강연하실 때는요. 물을 마시셔야 돼요. 한 10분, 15분 동안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라가지고요. 다음 강연할 때 목이 막 갈라집니다. 네. 크크크. 아, 진로. 진로 소주라고 하신 분은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네, 보겠습니다. 아, 뭐예요? 강사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이라니까요. 자, 진로. 허걱걱. 최세영 강사님까지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주가 올랐어요? 몰랐네요.
드디어 한 우수 강사님이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만의 길. 역시 짱. 그 다음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 짱. 네, 이런 식으로 채팅에 남겨진 글을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네, 수강생님들하고 이제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오미옥 강사님께서 진로 앞으로 가야 할 길, 네,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요 지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제 제자들이 우리 꼬맹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진로란 이런 거예요 라고 저에게 답을 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너무 예쁘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꿈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꿈. 와, 너무 멋지다. 또 어떤 아이는요 진로가 목표래요. 더 예쁘죠? 완전 예쁘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나의 미래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나의 미래. 와, 어메이징하다. 그 다음, 아이고 잠시만요. 그 다음은 노력의 결실. 무엇이라고요? 노력의 결실.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겨우 14살인데 와 40 먹은 나보다 더 똘똘하고 야무지죠. 그 다음은 평생 숙제. 평생 숙제. 그 다음 마지막 건요. 제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너무 예뻐서. 보이세요? 작은 선택들의 모음. 야, 문학소녀 아닙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아유, 저는 사실 50이 넘었거든요.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강의하실 때요.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두 번째,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강연하면서 다른 분들은 부동산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해서 쭉쭉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강사님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사만의 재정의. 다시 뭐라고요? 강사만의 재정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연주 강사가 나가는 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로는요. 괄호 열고 닫고 한자 나왔죠. 나아갈 찐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화면 바뀌었나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강의를 진짜 잘한다고 완전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거금을 들여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조금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강사님이랑 좀 친하면 이분의 교환을 막 수정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 강의의 특징은 제 강의 교환의 특징은 이미지가 많아요. 느끼셨나요? 활자도 굉장히 크지요. 무슨 말이냐? 머리가 좋으신 분들, IQ가 높으신 분들은요. 이미지를 잘 안 써요. 이 텍스트만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 교환을 가만히 보면 글씨가 허벌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강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미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꼬맹이들한테 친구들아 보이지? 깜깜한 밤이야. 근데 여기는 바다다? 근데 우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트일까? 아니면 유람선일까? 아니면 뗏목일까? 아니면 통통배일까? 그렇게 나란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게 진로의 출발이야. 그런데 진로가 나인 걸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잖아.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나침반. 근데 친구들 이제 집에 가서 혹시 나침반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침반도 흔들리며 방향을 잡는다. 한 번 더 할게요. 나침반도 흔들리며 방향을 잡는다. 친구들 손 앞으로 쫙 뻗어봐요. 예, 지금 강사님들도 손 한번 뻗어보세요. 이게 나침반의 그 바늘이에요.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나침반도 흔들리며 방향을 잡는다. 맞아요. 방향을 정말 잘 잡는 나침반도 흔들리면서 잡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많이 흔들리겠죠. 이게 어떤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사전적 정의. 두 번째 2번 무엇? 아이들에게 답을 원한다. 세 번째 강사만의 재정의를 이미지와 합쳐서 준다. 그럼 아이들요 수업이 다 끝나도요. 선생님 나침반 흔드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라고 말해요.
기억에 남는 강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이렇게 심플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포트폴리오.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하기잖아요. 제가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애기들하고 수업했거든요. 여러분, 3학년 애기들한테 얘들아 너네 포트폴리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한 애가 이래요. 로보카폴리오! 그리고 저희 막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고맙다. 선생님한테 잊혀지지 않는 말해줬구나. 그거 아니고 이제 화면 볼게요.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사전적 정의. 사전적 정의. 읽어드릴게요. 학창시절 혹은 생활 혹은 직업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집합체. 이게 뭐다? 포트폴리오. 여기까지는 1단계라고 했죠. 자, 이제 2단계가 필요한 거죠. 2단계는 뭐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아이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샘플을 주는 겁니다. 화면 바뀌었죠? 얘들아, 이 친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포트폴리오가 한 3만 장 있대. 3만 장. 이 친구는 진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대요, 미대.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 보여줄게요. 짜라란 이렇게 보여줘요. 이 친구는 미대인가? 그럼 애들이 좀 아니에요. 얘는 웹툰이요. 그래요? 이 친구는 사실 뭐 하고 싶냐면 디자이너 하고 싶대요. 그럼 애들이 라고 해요. 지금 뭐냐면 무언가를 쌓아놓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미래의 가이드가 된다. 그 모아놓은 것들을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하면 애들이 이제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뭐라고요? 사전적 정의. 두 번째 뭐라고요, 강사님들? 네, 예시였어요. 예시. 자, 이제 세 번째 뭐죠? 재정의. 근데 포트폴리오로 제가 막 뭘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닥 포트폴리오가 없어. 그러면 3단계 때 뭘 보여주면 좋으냐면 영상을 보여주면 좋아요. 이제부터 영상을 보여줄 텐데 영상의 특징은 뭐냐면 줌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영상을 보여줄 때 영상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영상은 3분 이내 걸로 보여주시면 돼요. 대신에 소리는 안 끊겨요. 소리는 정말 잘 나가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짧은 영상 하나 포트폴리오에 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여러분 뭐냐면 소리가 나갈 때는 밑에 플로팅 하는 그 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컴퓨터 소리 공유를 꼭 눌러주랍니다. 컴퓨터 소리 공유를 눌러야만 소리가 나갑니다. 자, 그럼 컴퓨터 소리 공유 제가 눌렀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 욕심쟁이 22살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고 아티스트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일주일에 3,500명이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가망 없겠다. 정은 씨는 서류 심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스토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드러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 좀 화려한 색감이 자주 사용되고 약간 인과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대신 편파적인 이미지들의 나열로 연결시켜가는 흐름이 네네.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 아니세요? 꼭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아이돌 비디오에는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고요. 맞아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해봐야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많은 이게 좋아서 뽑힌 거예요. 반대해서 계속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정은 양은 써주신 것보다 말씀하실 때 너무 아쉬워요. 이 정도 썼으면 이 뒤에 멋지게 뭔가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떨려서 말도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쉽네. 저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이건 저의 이제
떨어서 말을 못한 게 맞네요. 자, 네. 합격시켜드릴게요. 합격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합격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와, 대박이야, 대박. 와, 정말 안에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자,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사실은 한 2분밖에 안 됐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영상 완전히 깨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영상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나마 소리가 좋은 그 5G 터지는 곳에서 왔는데도 소리도 좀 깨졌죠. 네, 그래서 줌 강연하실 때는 영상을 안 보여주시는 걸로. 오케이, 예, 이거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은요 되도록 쓰지 마시고, 그래서 강의가요, 줌 강연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약간 봐가면서 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다가 보면 이렇게 시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려고 했는데 이분이 잠깐 어딜 가셨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엔 최소 2배 이상 줌 강연이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안 쓰는 걸로. 오케이, 자, 다시 화면 들어갈게요. 화면 보시면 제가 그래서 꼬맹이를 진로 수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아,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중요해. 저 위정은 씨가 떨어질 뻔했는데 박진영 씨가 위정은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합격시켜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사용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말을 한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시간부터 8번째 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야라고 전체 플로우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드디어 왔습니다. 뭐냐면 강사님들은 이제 강사시잖아요. 오케이? 이제 강사세요. 한 번 강사는 영원한 강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강의할 때 중요한 게 뭐다?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독서 강사다. 그럼 뭘 알아봐야 될까요? 독서의 정의. 그리고 독서에 관한 많은 명언들,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거죠. 자, 강사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강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랍니다.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강의의 정의입니다. 강의의 정의. 자, 사전적 정의를 알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문이나 기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이게 무엇이다? 네, 바로 강의입니다. 이걸 조금 더 집약을 해놓으면 2가지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 하나는 기술. 즉 지금 참여하는 강사님 중에요, 막 강연을 1시간 준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약간 이론적인 것, 학문적인 게 80%, 그리고 기술적인 게 20%, 이렇게 비율이 조금 다르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 그리고 이론 어떻게? 20%.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강연을 할 주제가 학문과 기술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업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만의 정의를 내려라. 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강사님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는 강의는요, 소외이실 기능인데요. 요거는 아마 다꿈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경험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줌 강사 트레이닝 시킬 때 저희 이화여대 정재영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이 분야에 유명하신 분인데 그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게 소외이실 기능 했다가 완전 반했잖아요. 자,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참여자가 26분이잖아요. 이 26분을요, 제가 쪼갤 거예요. 몇 팀으로 쪼갤까요? 한 3분에서 4명 정도로 방을 쪼갤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소회의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방으로 슉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3분, 4분 중에서요. 서기를 한번 정해주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3분들이 서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먹는 여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저는 뮤직 멘토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강의를 주제를 요걸로 잡았어요 라고 간단하게 한 줄 소개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외이실 기능을 이용한 이유는 뭐냐?
뭐냐면 3번 때문에 그래요. 3번. 3번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강의의 재정의. 도대체 코로나 때문에 줌 강연까지 하는데 강사가 됐는데 오프라인 못 만나잖아요. 도대체 강의란 나에게 무엇일까? 강의를 한번 재정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강의란 글쎄요, 밥벌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생각을 한번 얘기 나누셔보시고 서기는 조금 메모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5분을 드릴 거거든요. 5분. 그러면 우리가 중강연을 조금 잘하려면 내가 뭘 조금 알면 좋을까요? 중강연 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오케이?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또 서기님은 이렇게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하면 우리 만약에 25분이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원래 제가 용산 배움터 거기서는 블로그 강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분들은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그래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제 단톡방이 없으니까 5번은 그냥 이렇게 X로 할게요. 하지만 4번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소회의실을 이제부터 만들 건데 오케이. 3, 4명으로 제가 7개 방을 만들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준비하시고 제가 5분 동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각자 소개하시고 어떤 주제로 강연하실 건지 잠깐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 강의의 재정의 한번 얘기해 주신 다음에 중강연 때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5분 뒤에는 다시 이 방으로 모이실 겁니다. 자, 소회의실 시작합니다.
네, 어여 들어오십시오. 강사님들, 어여 들어오십시오. 아, 네, 다 들어오셨습니다. 다 금방 들어오셨습니다. 끝나는데요? 금방 끝나요. 5분이에요. 5분밖에 제가 안 드려가지고, 네, 굉장히 빠르죠. 네, 생각보다 네, 빨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좋습니다. 한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 마음에 드는 분을 이제 그야지 권세나 강사님, 여왕의 모험 권세나 강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뵙다니. 네, 권세나 강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드렸습니다. 권세나 강사님만 잠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지만 소회의실 했는데, 네, 강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이런 기능이 이렇게 줌에 이런 많은 기능이 있을 줄이야. 정말 너무 오늘 꿀팁을 너무 많이 알아가는데 특히 줌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외실 통해서 참여자들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알아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한테는 해나경님, 똘똘한 원달님, 이생글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해나경님 같은 경우는 스피치 강의를 이번에 하시는데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는 따뜻한 분이셔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아우르면서 나의 얘기를 잘 전달하는 능력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똘똘한 원달님은 남성 휴직자세요. 그래서 남성 휴직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담아서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강연을 지금 짜고 계신 분이고요. 생글님은 말씀한 도중에 지금 애를 재우는 중이셔가지고 너무 금방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네, 생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더 해주실 건데 말씀하다가 소외실 기능이 끝나가지고 아쉽죠. 다 못 들었어요. 그쵸? 네, 진짜 너무 금방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우, 우리 세나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센스 있게 마이크도 딱 멈추셨어요. 와우, 어메이징. 그래서 이게 조금 소외실 기능이 잘만 활용하면 와, 줌에 이런 기능이 다 있어라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외실 기능은 이렇게 5분 정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더 하게 되면 약간 잡담도 되고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강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석스럼 없이 말을 하는데 일반인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적절하게 소외실 기능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참 중강이 재미지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얘기 한번 좀 해볼게요. 언컨택트 시대 강사 역할 이제 마지막인데요. 멘토 역할입니다. 멘토 역할. 우리 여기에 뮤직 멘토님도 계신데 멘토는 뭐냐면 커넥트,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멘토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일적인 부분에서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에 관한 것 제가 슬라이드 5장 가지고 왔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분이 그 스탠포드 졸업식 그 축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의 연결 이런 말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뒤돌아보니 그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의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와 과거만을 연관지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슴을 따라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의 이 명연설을 계속 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8년 전만 해도 그냥 애기 엄마였어요. 그냥 애 업고 도서관 가고 애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도서관 수업 듣는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교육청에서 뭘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게 강사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원서를 냈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제가 이제는 교육청에서 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중요한 건 이 점의 연결입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오늘 계신 이 26분 강사님들을 제가 나중에 다 인터뷰하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오케이. 찾아주실 거죠? 네. 제 오케이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한 길이어도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무엇이다? 바로 그 점의 연결.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이 결국엔 성공한다. 이런 말을 자주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나만의 정의를 내려라. 이제 조금 정리할 때가 됐네요. 뭐냐면 저는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의고요. 이제 오현주 강사만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강사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강사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잠시만요. 네. 주석을 다 지웠고요. 그런데 저는 장인국수 가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것도 저기 지금 장인국수 가게예요. 남편하고 국수 가게를 좀 2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자주 조금 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국수 가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강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뭐다? 요리다. 요리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결국 나는 무엇이 될까? 이 책을 읽습니다. 네, 이 책 안에 맨 앞에 서문이라고 하잖아요. 머릿말.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깻잎전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전? 깻잎전. 그거 한번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공인 이 분이 강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우연히 근데 과수원이 보였고 그 과수원의 주인이 아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되게 무서운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추적추적 비를 맞으며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혀 주셨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우리 형제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딴 깻잎을 밀가루에 붙여서 내오셨습니다. 짧은 4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깻잎전의 향과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강의는 요리라고 했잖아요. 요리. 그럼 나는 어떤 요리를 만들까? 어떤 요리를 만들까? 아, 나도 역시 뭐다? 깻잎전이다. 내 강의도 무엇이다? 깻잎전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강사님들도요. 한번 요리를 비교해 보세요. 오늘 내가 준비한 강연은 십전대보탕? 아니면 오늘 내가 준비한 강연은 설렁탕? 이렇게 요리로 비교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요리는 여러분 어떤 요리가 제일 맛있냐면 남이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요 김밥을 이렇게 3종류를 쌉니다. 왜 3종류를 싸냐면요. 남편은 야채가 잔뜩 들은 야채김밥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은 큰아이는 치즈김밥, 또 막내는요 또 명란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김밥을 3개를 다 쌉니다. 안 그러면 먹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강의의 주인공은 아까 제가 누구라고 했죠? 네, 제가 아닙니다. 강사는 절대로 강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강의의 주인공은 누구다?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누가 먹을까 생각하고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강의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줘야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즉 수강생들 입장에서 자꾸만 강의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뭐냐? 화면 바뀌었죠. 저는 요리할 때 2단어만 꼭 기억합니다. 뭐냐면 무엇을 담을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수강생들에게 다가가게 할까? 이걸 닫다라고 표현합니다. 담다와 닫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강연을 들었는데 닭꿈스쿨 강사님들이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1교시. 네, 뭐냐면 우리가 줌 강연 되게 재밌었죠?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렇게 1시간이 순삭되는 거 처음 느끼셨죠? 자, 주석 기능, 채팅 기능, 소회의실 기능 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사에 몇 가지 역할이 있다? 3가지 역할이 있었다. 퍼실리테이터, 코치, 멘토. 근데 각각의 역할에 꼭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연결시키고 그렇죠? 커뮤니케이트.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고 코치는 뭐였죠 여러분? 네, 질문 던져주시고 마지막 멘토님은 어떻게 커넥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강사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딱 1시간이 지났죠? 네, 어메이징입니다. 딱 5분만 쉴게요, 강사님들. 물 드시고 오케이,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오셔서 그 다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입니다, 5분. 오케이, 네, 5분 뒤에 뵐게요.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네, 다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연을 하실 때는요, 강사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마 우리 가연 작가님이 그 스텝이셔가지고 다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강사님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노트북으로 준비하시고 오른쪽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두 개를 이제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모니터링 해줘서 나는 슬라이드가 넘어갔는데 얘가 약간 1초에서 2초가 걸리거든요. 나는 한참 설명하는데 막 채팅창에서 안 보여요, 뭐 그림 안 보여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는 두 개나 모니터가 두 개가 안 되면 노트북, 스마트폰 이렇게 두 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이렇게 막 뭐 마이크 잡고 있는 거. 네, 이게 뭐냐면 USB 마이크인데 강연하시는 강사님들은요 꼭 마이크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줌 강연의 핵심은 소리예요. 네, 다시요. 줌 강연의 핵심은 소리예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비싼 마이크 10몇만 원짜리 샀다가 다시 반환했어요. 왜냐하면 이 좁은 공간에서 말을 하면 좀 되는데 그 비싼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더라?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쓰는 그 유튜버들이 쓰는 그 비싼 마이크가요.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거 한 3만 원 조금 안쪽이거든요. 2만 얼마인데요. 요 USB 링크 하나 사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사셔서 수업 시간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건 괜찮아요. 그리고 제 화면 지금 가상 화면 제가 픽사베이에서 좀 색깔 예쁜 거 핑크로 다운받았는데 이런 거 하나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배경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영상 하나 짧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 팁으로 올려드릴게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혹시 수업하시다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제 슬라이드 좀 예쁘지 않나요, 강사님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채팅창에 좀 남겨봐 주세요. 네. 예쁘죠?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들었게요? 사실은 제가 슬라이드를 잘 못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 미리 캠퍼스 아세요? 네. 미리 캔버스? 네. 거기서 만든 거예요. 기능이 새로 나와서요. 내가 딱딱하게 입력한 다음에 이 아이를요. 슬라이드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 기능이 새로 베타 테스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힘들게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링크 걸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5분간 휴식 끝났고 이제 마무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맞아요. 미리 캔버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만드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결국에 강사님들의 역할은 컨텐츠를 잘 담아서 수강생들에게 잘 닿도록 전달해 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강의는 요리라고 했잖아요. 요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선한 재료, 그리고 그 재료를 요리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초보 강사들은 무엇이 필요하다? 레시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맛이 비슷하게 나와요. 맞지요? 그럼 뭐냐? 아, 그래요. 오늘 오 강사님 강의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는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방법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 제가 하루는 맥도날드, 우리 동네에 되게 유명한 맥도날드가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전화통을 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근데 소리 지른 내용이 뭐냐면 야,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이 강사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그날 이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나는 직업이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배우는 사람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가르쳐 주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침은 의미가 없구나. 뭐가 더 의미가 있다? 배움.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배우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강사인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건 안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그걸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 제가 처음에 25살에 그 신입사원 연수를 갔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29박 30일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봤는데요. 그날 아주 되게 머리 뽀글뽀글한 아주 되게 귀여운 강사님이 오셨어요. 사투리 쓰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질문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냉장고에 이렇게 시원한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가 있는데 이 시원한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를 마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어때야만 이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선물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막
그랬더니 저희 그 신입사원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냉장고가 뭐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뭐 얼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별 얘기 다 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면 컵이 어떻게 조건이 되어 있어야 마실 수 있다예요. 자, 맞추는 분은 역시 선물 드릴게요. 장인국수 쿠폰 드릴까요? 네, 맞춰보세요. 네.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시원한 주스를 마실 수 있을까요? 컵의 조건, 무엇일까요? 고민하고 계시죠? 한국말로 적어주세요. 영어 쓰시면 안 돼요. 네. 어머, 냉동실에 넣어두기. 은주 강사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받을게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아이, 뭐예요? 얼음컵. 정답. 비어 있어야지. 정답 나왔습니다. 자, 화면 들어갑니다. 네.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이 신선한 주스를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장사의 가장 기본은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청결이더라고요. 깨끗한 주방에서 깨끗한 장소에서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 주방장님과 제가 할 일인 거예요. 즉 뭐냐면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의하기 전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 클린하게 하거든요. 마음도 감정도 이성도 모두 클린한 상태에서 강의가 잘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 다시 한번 우리의 강의는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럼 뭐냐면 이게 나는 정리가 잘 됐는데 나는 클린한데 수강생들을 보는 거예요. 수강생들. 지금 막 애기 키우다가 막 애가 옆에서 막 괴롭히죠. 뭐 막 정신 없죠. 그러면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음악 같은 거 틀어놓을 때도요. 좀 심신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 저는 지금 아까 슬기로운 그 의사생활 그 OST를 틀어놨잖아요. 그런 식의 좀 잔잔한 음악을 준비하는 것도 클린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화면 보이세요? 네, 컵이 뒤집어졌죠.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컵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컵이 똑바로 서 있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수강생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클린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뒤집혀져 있었구나. 이거 똑바로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컵이 똑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릭터,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캐릭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밤중까지 제 수업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냥 저는 강사님들이요. 물론 1시간 강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강생들은요. 선생님들, 강사님들의 강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으세요. 배운 사람들이 또 배우고 듣는 사람이 또 들어요. 그럼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강사님들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세요? 뭐냐. 포인트가 뭐였다? 네. 스토리. 그래서 강사님들도 뭐가 필요하다? 스토리. 그래서 저는요. 요즘 배우는 걸 말씀드려요. 요즘 저는 명리학에 빠져 있어요. 사주 명리학. 근데 이걸 왜 배우기 시작했냐면요. 태극 보이세요? 서양의 사고방식은요. 딱 절반을 나눠서 흑과 백.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동양 사상은요. 태극이래요. 무슨 말이냐? 없는 것 같은데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고요. 그 다음 왕성한 것 같은데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일이 잘 안 풀렸잖아요. 저도 3월에 강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4월 5일 날 나도 강사가 저를 이제 먹여 살려준 거죠. 오케이? 근데 하면서도 되게 불안했어요. 4월 달 지나고 나면 또 강의가 올까?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포인트는 죽어있지만 죽어있지 않고 아주 왕성하지만 이제 이게 또 끝이 오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이게 바로 뭐다? 명리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스승님 한 분을 만나서 열심히 명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보여드리는 슬로건이 저의 인생 슬로건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이거 한 3번 외쳐요.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스승을 내려주십니다. 또 한 번 할게요.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스승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다? 스승. 그래서 정말로 스승이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리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강사의 강의는 무엇이다? 하나의 요리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릇이 깨끗하고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잘 담아서 그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나는 강의를 준비한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강의의 포인트고요. 이제 그러면 컨텐츠를 어떻게 담아야 될까? 이제 저의 스승님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연하게 제 블로그 이웃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이분 연세가 뭐냐? 85세. 이 당시 작년이니까 85세고요. 올해는 86세가 되셨어요. 너무 대단하시죠? 버니스 메카시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은 포맷이라고 보이죠, 여러분? 맷 아래 작게 보이는데 포맷의 창시자예요. 이분이 강연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강연을 하셨어요. 세바시예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강연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어떤 강연이냐면 비즈니스맨을 위한 강연. 또 하나는 교육하는 사람을 위한 강연. 두 개를 다 듣고 싶었지만 시간도 안 되고 또 이제 전업주부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하고 좀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교육 파트 맡을게. 선생님 비즈니스 맡아라.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같이 한번 콜라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정말 잘 들었어요. 제가요. 강사 인생의 전환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에게 누구를 내려주신다 하늘이 스승,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버니스 맥카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유튜브 채널 창에 학부모 책 강연하면 딱 제게 뜨거든요. 여기 왼편에 있는 요 분이 비즈니스 파트를 맡으셨고요. 요 얼굴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 넷이 모여서 서울시 교육 중에 자랑스러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부모 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강연에서 들었던 걸 가지고 면접에 합격하는 꿀팁을 이렇게 30분 넘게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으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들으실 때 세바시 검색해서 버니스 메카시의 포맷가 두 개가 떠 있거든요. 비즈니스, 그다음에 교육. 그걸 들으신 다음에 이 영상을 들으시면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라고 하실 거예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세바시 포맷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요. 크게 두 파트예요. 감정적인 감정적인 어떤 수강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성적인 수강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사님들이 교환 작성하실 때 제가 스토리를 넣어라라고 했잖아요. 스토리를 막 넣어요. 그러면서 막 스토리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땠고요. 하면요. 이성적인 수강생은 뭐라고 하냐면 왜 지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고 앉아있어? 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막 자기 필링에 이렇게 복받쳐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왜 저러지? 라고 해요. 반면에 감정적인 수강생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사님들은요. 이성과 감정을 왔다 갔다 조율하셔야 돼요. 이게 포맷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인지 받아들일 때요. 두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요. 이제 우리 강사님들 이제 26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오강사 내 스타일이야. 느낌 와.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또 꼬박꼬박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막 한 번 더 검색해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일 때 그냥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감정과 이성이라고 그래요. 감정과 이성.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늑대아이인데요. 여기 누나는요. 늑대가 되길 포기하고 사람이 되길 결정했어요. 결심한 거죠. 얘는 이성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동생이 있어요. 늑대아이의 동생은요. 얘는 그냥 느낌대로 가요. 자기는 늑대로 살고 싶대요. 오케이?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MBTI 강의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디스크 강의 때 사람을 구분하는 것 중에서 감정적인 사람이냐 이성적인 사람이냐 그 구분이거든요. 보통은 관계와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정의와 공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성적인 사람. 샘플로만 드려볼게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요 막 공감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비평해요. 자연스럽게 트집 잡고요.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감정적인 사람은요 누가 울잖아 그럼 같이 울어줘요. 근데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막 울어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요 우는 사람께 눈물 닦아주면서 말해요. 근데 너 왜 울어? 울지 마.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뭐냐 감정과 이성은 같이 가는 것가 참 힘든데 수강생들은 지금 몰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강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 교환 짜실 때 요거는 감정적인 거다. 요거는 조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네. 이거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교환 쓰실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단은 이거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한 사람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로 행동해요. 바로 행동. 이게 바로 뭐냐면 외향형과 내향형 그 차이죠. 예를 들려드리면 우리 너무 좋아하는 겨울왕국의 두 여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네, 엘사는 뭘까요? 심사숙고하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전형적인 내향형이에요. 반면에 안나는 어떻죠? 네, 외향형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은 결혼한다고 설치잖아요. 네, 필 받으면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강하는 강사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오케이? 행동? 아니면 심사숙고? 자, 어떤 특징이 있냐? 행동하는 사람은 말이 빨라요. 심사숙고 하시는 분 글을 쓰세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강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나는 메인이 블로그야. 약간 내향형. 나는 유튜브 편해. 마이크 잡는 거 너무 편해. 이분은 어떻게? 외향형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 명하고 어울려도 너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소수. 둘이서, 셋이서 넘어서질 않나요? 오케이? 이런 분도 어떻다? 내향형이에요. 친구 없지 않아요? 친구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서로를 몰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외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내향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꼭 하나 뭐냐면 강사님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수강생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 사람은 감정이 먼저인지 이성이 먼저인지 또 행동이 먼저인지 생각을 먼저 하는지 인지와 행동 이 균형을 잡는 게 바로 뭐다? 포맷입니다. 포맷. 그래서 보이시죠 여러분? 이 포맷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바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맛배기로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1사분면에 있는 사람, 2사분면에 있는 사람 3, 4분면, 4, 4분면 있어요. 이거 테스트 비용이 따로 들어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테스트 잘못하다 걸리면 저작법법 굉장히 무서워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영어로 된 링크가 있어요. 영어로 된 링크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거 해보시면 만약에 구글에 번역기 돌리면 한국말로 나오니까 해보세요. 정말 정품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면 강사님은 나는 1번 유형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필링으로 강의하는 사람은요. 필링으로 강의를 해요. 내가 만약에 이론을 막 찾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강의가 다 어떻다? 다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아야 강의의 교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이제 1사분면, 아래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면마다 중요한 질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질문의 유형. 그게 뭐라고 보냐면 1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Y가 중요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왜 우리가 줌 강연을 해야 되나? 이걸 명확하게 찾은 분은요. 그냥 달려가요. 오케이? 오케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케이? 사업가들 많으시고요. 두 번째, What? 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두 번째 2사분면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공부 되게 잘하시고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어떻게 책을 안 읽는 인간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학자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게 2사분면이에요. 참고로 저도 2사분면이에요. 그 다음 3사분면은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엔지니어링 오케이. 또 의사도 외과 의사, 수술한 몸 쓰는 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요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why, what, how 이 중에서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마지막은 안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공부 아예 못하고요. 이 셋 중에서 누가 공부 제일 잘할까요? why 유형, what 유형, how 유형. 정답 몇 번? 네, 3번이에요. 의외죠. 3번이 공부 되게 잘해요. 물론 what도 정말 퍼펙트하죠. 마지막은 뭐냐면 if인데요. 이것을 만든 포맷을 만든 작가 버니스 메카시가 4번 유형 if예요. if는 뭐냐면 학교 가는 거 싫어해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요. 상상력 풍부하고요. 여기는 약간 또라이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책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이 책을 번역한 분이 계시거든요. 최재용 대표님. 세바시를 기획하신 최재용 대표님도 4사분면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도 4사분면. 창의력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이거를 번역한 분도 몇 사분면? 4사분면. 결론이 뭐다? 포맷 책을 읽어보셔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주변에 우리 한 왓 정도에 해당하는 분이 좀 붙어서 재번역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강연할 때 교환을 작성하실 때 이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 강연을 왜 하지? 첫 번째 나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부동산 강연을 내가 왜 하는 거야? 나의 비전은 뭐야? 이게 첫 번째 why. 그래서 책을 보시면 여러분 질문에
왜? 보세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을 쓴 작가님은 어떤 유형이다? 1번 유형.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보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 4분면에 있는 2번 유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강연할 때 내가 뭘 전달해 줘야 되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3번은 방법적인 거예요.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이거 고민하시고요. 마지막 4번은 if예요. 4번은 뭐냐면 강사의 영역이 아니라 수강생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이 강의를 왜 하지? 오케이. 그것 때문에 강연하는구나. 그러면 이 강연에 무엇을 담을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지? 이 강의가 수강생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의 삶이 4, 4분면 if 어떻게 바뀔까? 이게 한 꼭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교환을 쓰시죠, 여러분. 근데 혹시나 제가 쓴 교환이 이게 좀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초보 강사님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30분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 어느 파트에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고 어디에 어느 예시가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작성하셔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도움 필요 없어요. 혼자 한번 해볼게 라고 하시면 4가지 질문만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이 나왔는지만 체크하면 그 교환은 완벽한 교환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다시 why, what, how, if. 마지막 if는 누구 영역이다? 네, 수강생 영역입니다. 내 강의를 들으면 그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교환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강연이 다 끝나고 나면 설문서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사가 만족하면 안 되고 수강생이 만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링크 따라가 볼게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요. 이렇게 제가 한번 화면이 바뀔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바뀌네요. 이게 설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폼에서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요. 아예 이걸 좀 마무리 단계에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평가가 저한테 안 오고요. 교육청으로 바로 날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적표를 받아요. 네가 몇 개 학교를 강연을 갔는데 그중에 너는 만점이 몇가 나왔고 불만이 뭐가 나왔고 이게 피드백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교육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는 강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설문서 작성할 수 있는 링크는 드리는데요.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감을 채팅으로 나눠요. 자, 드디어 우리가 끝낼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정확히 11시에 끝낼 텐데요. 오늘 강사님들 1시간 반 동안 줌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재밌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환을 작성할 때 4가지 질문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작은 뭐로 해야 된다? 스토리. 그런데 스토리를 할 때 너무 과하면 이성적인 수강생들은 싫어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소감할 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수업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써보세요 라고 하면 쓰면서 맞아 오늘 강의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수업 들으신 것 중에서 꼭 쓰실 거 액션 하실 거 뭔가요? 이것도 써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수업 끝난 다음에 꼭 그걸 쓰시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소감을 이제부터 여러분 2분 동안 채팅창에 남겨주시는데 1번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내가 내일 당장 꼭 써야겠다 라고 싶은 거 또 하나.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다른 강사님들의 소감을 보면서 맞다 그것도 있었지 라고 리마인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제가 2분 동안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모두 남겨주세요. 네. 가상 배경 너무 예쁘죠?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소외실 좋았다. 오늘은 강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소외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습니다.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는 제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미리 캔버스 이용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소외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주석 기능 좋습니다. 주석 기능 좋습니다. 주석기는 좋습니다. format, 네,
포맷 정말 중요합니다. 끝나시고 세 번씩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주제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다시 재정의하고 이미지 활용하는 거. 오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였는데, 네, 포맷 네 가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선명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덕분입니다. 네, 정확한 강의 시간, 강의 타임테이블 짜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모든 강사님들이 거의 다 적어주신 것 같고 시간은 이제 11시가 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그대로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린 다음에 링크는 내일 아침 정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5분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채팅창에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음악 잔잔하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 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